그런데 이 발언, 이 비슷한 발언을 이재명 대표만 직접 한 건 아니라요. 민주당도 이제 뭐 전사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제 그 혼자만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법부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만약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상 무죄를 좀 확신하고 있는 편이에요. 벌금형으로 뭐 80만 원 받는 분도 받지만 징역형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글쎄요, 뭐 오늘 뭔가 다 회의를 했네요. 80만 원 얘기가 동시에 튀어나왔는데 친명 원외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고 강훈식 의원도 무죄 얘기했어요.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박지원 의원 말 중에 국가를 위해 무죄라는 표현을 놨는데 나라를 위해 무죄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게 결국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김문기 처장도 있고 백현동 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백현동 건 관련해서 그 백현동 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인섭 씨였잖아요. 예. 김인섭 씨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양형 기준상의 최고형도 아니고요.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때 판사가 저렇게 종상향 4단계가 됐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사람들 3천억 벌었다라고 그랬었어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고 하면 예.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하지만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은 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종상향 4단계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결국은 누구의 압박이 있었느냐? 국토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큰형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김인섭 씨의 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국가를 위한 무죄가 나오는 것이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협박이라고 한 단어가 어떤 질문에 의해서 나왔느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준 거다. 내가 백현동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중대 후배였던 문진석 의원이었어요. 예. 문진석 의원이 민주당 그 의원이었잖아요. 지금도 민주당 의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티카티카하는 걸로 다 짜가지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의심까지 드는데 그런데 무슨 저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국가를 위한 무죄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법리적으로는 지금 하여튼 뭐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리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데 80만 원 얘기는 왜 동시에 나온 거예요, 장유희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피해 선거권이 박탈되는 부분이 집행유예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출마가 중지되다 보니까 아마 이중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죄를 다투되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선거 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와도 연동돼 있으니까 이런 판단을 종합했을 때 무죄 내지는 아마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고요. 선례와 비추어 보면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김만배 모른다라고 딱 잡아 뗐습니다. 다른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각도 아니고 각하했습니다. 내심의 영역 이거 들여다보기 어렵거든요.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사람 생각까지 법으로 재단한 전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샅샅이 훑고 압수수색해서 기소까지 하고 실형 2년을 구형하는 게 이게 정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찰도 답변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의도적, 고의적 유권자를 기만한 거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예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 중앙대 시절에 서로 소개팅도 해줬던 사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좌클릭이란 단어는 또 처음 들어봤네요. 최진봉 교수님. 대학 시절 고시원에서 함께하고 뭐 제가 듣기로도 2학번 차이잖아요. 소개팅도 뭐 해주고 이럴 사이로 막역한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순간순간 본인의 유리하게 입맛대로 거짓말한다는 취지의 권성동 의원의 비판이에요. 그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교류가 있느냐 없느냐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다 모른다를 얼굴을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사람과 개인적 교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깊이 아는지 그것도 다 측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그래서 사실 1심에서도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격하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걸 어떤 사람의 주관적 판단, 내가 그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것들은 법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부하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면 뭐 인식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성남시에 근무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안다고 표현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 교류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모른다고 표현했고 그것도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시 저 사진 뭐 조작 얘기는 정확히는 확대 편집이죠. 조작은 아니고. 근데 저 조작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시 일부 유죄를 내렸고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대선 당시에 또 여러 기자회견을 했던 모습도 화면을 잠깐 만나봤는데 알겠습니다.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고 좌클릭만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작심 비판이었습니다.